안녕하세요, 담바입니다. 인사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카메라를 못 보겠네요. 땅콩이들 어떻게 했지 그동안. 제가 4월 24일에 처음에 밴쿠버를 와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이제 3개월이 넘었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근데 제가 맨날 그냥 제 브이로그만 찍고 뭔가 제대로 워홀에 대한 Q&A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워홀 결심한 이유부터. 워홀은 사실 제가 워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대학교 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한 선배가 캐나다도 워홀 1년을 갔다 오고 호주도 1년 갔다 온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한테 이제 얘기를 듣는데 너무 흥미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보이고 제가 약간 도전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무 딱 내가 원하던 그런 거다. 나도 대학교 졸업하면은 가야지? 약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결심한 이유는 뭐냐? 우선은 영어 실력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컸어요. 저는 여행도 진짜 좋아하고 사람과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한국어를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상 한국어가 좀 널리 쓰이는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조금 저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영어 자막도 달고 싶고 막 이런데 영어 실력이 자꾸 못 따라와 주는 느낌? 뭔가 자꾸 벽이 있는 느낌? 뭔가 내가 한 단계 스텝업 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언어라는 장벽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확실하게 영어 실력을 점프업 할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직접 부딪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영어 실력이 제일 결심한 큰 이유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올해 2023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조금 취업하기 싫어서 도피 느낌도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보통 취준 기간에 뭐 자격증 학원을 다니면서 취준 기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워홀 가서 1년 동안 인생에 대한 경험치와 영어에 대한 실력을 늘려서 오는 게 더 가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내 취준 기간 1년을 워홀에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왜 캐나다를 선택했냐? 접근성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리고 뭔가 좀 정보도 많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호주랑 캐나다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에 토론토로 워홀을 갔다 온 친구들이 한 두세 명이 있었어요. 토론토로 어학연수 같이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캐나다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저는 조금 더 쉬웠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선택을 했습니다. 막연히 약간 미국 여행에 대한 그런 로망도 솔직히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따졌을 때 캐나다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밴쿠버를 선택했느냐, 이게 진짜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블로그나 그런 데서 엄청 많이 검색을 해보고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워홀을 현재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토론토에서 그 친구 하고 있어서 솔직히 처음에 정착하기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토론토로 티켓까지 끊었었습니다, 심지어. 근데 사실 제 마음은 계속 밴쿠버였어요.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진짜 토론토를 끊은 거였고 계속 제 마음 밴쿠버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토론토는 서울이고 밴쿠버는 약간 부산? 약간 제주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인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애초에 도시 생활에 대한 큰 로망이 없습니다. 이미 도시 너무 질려버렸고, 저 강릉 한 달 영상 갔다 오신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좀 자연을 좋아해요. 원래 좀 높은 건물, 빌딩 이런 거 사람 복잡한 거 안 좋아하고 자연, 바다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제 밴쿠버에 있는 연고가 딱히 없으니까 그냥 토론토 가서 친구랑 같이 적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밴쿠버로 결국은 바꾸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갔다면, 아직 제가 토론토 여행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밴쿠버의 이 자연, 평화로움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바꿨냐를 정확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을 깔았었어요. 그 톡이 이제 언어 교류를 목적으로 한 그런 어플인데 한국에서 그 어플을 깔고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캐네디언인 친구 한 명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랑 실제로 한 두세 번 정도 만나기도 했고 전화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이게 좀 많이 친해졌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밴쿠버에서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너가 밴쿠버로 온다면 그 자기 집 베이스먼트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조금 저렴한 가격에 친구 DC 해가지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심지어
이 부모님들이 약간 공항에도 픽업하러 와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아예 모르는 남보다는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솔직히 너무 큰 제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그러면 나 밴쿠버로 갈게. 사실 제 마음도 밴쿠버긴 했었고 그래가지고 토론토 티켓 취소하고 밴쿠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개월째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중이고 정말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그 집도 너무 크고 너무 마음에 들고 가격도 솔직히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밴쿠버 월세가 진짜 미쳤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너무 감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집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 뷰잉 이런 것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홀을 올 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걸 많이 찾아봤을 때 막 겨울쯤 오셔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캐나다 그리고 또 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불리는 만큼 정말 비가 많이 온대요, 겨울에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딱 4월 말쯤에 온 게 날씨가 좋을 때쯤 맞춰 와가지고 여름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영어 실력도 그렇고 일자리도 좀 정착을 하면은 그렇게 겨울을 보내야겠다. 그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일부러 4월쯤에 온 거였단 말이죠. 근데 정말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왜냐면 일자리도 조금 더 적어요. 그래서 일 구하기도 더 힘들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좀 죽은 느낌이기 때문에 밴쿠버는 그리고 완전 자연 위주의 도시라서 밴쿠버를 즐기려면 봄, 여름쯤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을 뷰잉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 4월 중반, 4월 말 그쯤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웬만한 집들이 1일부터 계약이에요.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이런 식으로 1일부터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4월 24일에 원래 예매를 했던 이유도 일주일 동안 에어비앤비 있으면서 집 뷰잉할 기간 찾고 5월 1일에 집을 찾아서 들어가자 이런 계획이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운 좋게 여길 구해가지고 그냥 4월 24일부터 월세 내면서 지금 24일마다 월세 내면 살고 있지만 만약에 집 뷰잉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중순이나 말쯤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실력 어느 정도셨나요? 이거는 진짜 댓글로도 많이 받았고 제 친구들도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영어 원래 좀 하고 간 거냐 아니면 거기 가서 는 거냐 많이 물어보는데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 영어 실력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이제 수능 성적 제가 수시로 붙어가지고 찐 수능은 안 받고 근데 그냥 기본 모의고사 쳤을 때 절대평가였어요. 99년생이라서 그때 2등급 정도는 나왔습니다. 아무리 못 봐도 3등급? 2, 3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1등급 성적은 또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히 공부 조금 하는 애 정도 성적?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A반, B반, C반 이렇게 수준이었는데 전 B반 수준이었습니다. 잘하지 않는 성적이죠. 그냥 평균 정도? 계속 평균 정도 영어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대학교가 이제 예술대학교다 보니까 4년 동안 진짜 영어 공부를 할 이유도 없고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아예 영어를 스톱하고 살아서 진짜 문법도 엉망이었고 스피킹, 리스닝? 당연히 하나도 없죠. 제가 뭐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저는 그냥 죽어라 영상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있다가 사실 넷플릭스 뭐 이런 것도 딱히 안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영어를 그렇게 접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21년? 쯤인가요? 그때 이제 워홀을 계획했을 때 영어를 내가 그동안 너무 놓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토익 스피킹 준비를 했습니다. 토익 스피킹을 한 2-3달 정도 준비를 해서 시험을 한 차례 쳤고요. 레벨 뭘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스피킹, 리스닝 그리고 약간 문법에 대한 좀 물꼬를 틀었어요. 그때 그걸로 막 엄청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영어에 대한 감을 조금 캐치를 했다고 해야 되나? 시작을 다시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그 후로는 완전 올리 독학. 학원 1도 안 다녔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독학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 헬로우톡 친구랑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연락은 매일 했어요. 영어를 좀 최대한 매일매일 사용해보고 싶어서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근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친구랑 처음에 영어로 전화했을 때
진짜 리스닝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리스닝도 너무 못하는데 스피킹도 너무 못해. 이거는 진짜 심각했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후부터 적어도 최소 20분 이상씩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왔고 그래서 한 리스닝 실력 50점, 스피킹 실력 40점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실력으로 밴쿠버에 왔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진짜 절대 잘하지 않았고 영어 완전 이게 제 영어 그 아이패드 노트인데 보이실란가? 엄청 많죠? 제가 그동안 영어 공부한 거예요. 밴쿠버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죠?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거 말고도 그냥 유튜브 영상 보면 따로 정리한 것도 있고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 혼자서 할 거면 학원을 뭐 다니고 싶으시면 그거라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학원 좀 안 맞아. 안 맞아. 3개월 차인데 만족하는가? 가장 만족하는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족하는가? 한마디로 하자면 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유튜브 그런 거 제 주변에 그 현모님이랑도 제가 지금 친한 친구기도 하고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많이 뜨는데 다들 되게 이 3개월차 시기쯤에 집에 한국 돌아가고 싶어하고 현타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제 워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쉽지 않았거든요. 사기도 당하고 일도 못 구하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저도 솔직히 진짜 정말 세상에 억까하나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돌아가기 싫어요. 제일 가장 만족하는 점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납득을 여러분께 납득? 설득? 너무 ENTP 같은데. 어쨌든 우선 제가 여기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이냐? 세상이 너무너무 큽니다. 진짜 밴쿠버 온 지 한 1, 2주 만에 느낀 부분인데 와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쩜 이렇게 내가 좁은 세상에서 살았을까? 내가 만약 여기를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을 못했더라면 난 평생 그럼 그 좁은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지난달에. 그때 더 느꼈어요. 밴쿠버도 좁은 세상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더 커요. 평생을 만약에 살고 거기서만 이제 일 구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계속 산다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전 이미 봐버렸잖아요. 이미 큰 세상을 봐버려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뭐 이래놓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을 당연히 돌아가겠죠. 한국이 제 당연히 본토고 그렇지만 뭐랄까 제 꿈을 펼치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한국에서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저는 아기를 만약에 낳게 된다면 진짜 무조건 외국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긴 진짜 편견이 없어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뭐 게이, 성소수자, 뭐 레즈 이런 것들도 흔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시선도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잣대가 진짜 심해요. 저는 다이어트를 그때 빡세게 한 뒤로 한 2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면서 조금이라도 살찌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제가 살쪘어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그게 왜? 너가 행복하면 됐지. 너 하나도 안 쪘어. 너 지금 너무 보기 좋아. 약간 이런 그 잣대가 엄청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 한국인 친구들은 제 영상 보고 담비 요즘 살 올랐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외적인 거에 또 되게 민감하고 그만큼 유행에 빠르고 트렌디한 건 맞지만 한국인들이 사실 저는 좀 그런 게 압박으로 가끔은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 좀 살집이 있는 체형이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파인 옷을 입거나 뭔가 좀 그런 옷을 입어도 한국에서는 조금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조금만 그런 입어 친구들이 야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저는 완전 유교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정도는 그냥 그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애들이 자유롭고 생각하는 거 너무 오픈 마인드. 여기서 진짜 제가 보수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제가 뭐 아니야 그건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애들 진짜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뭐가 맞고 틀리고 정답은 없지만 저는 여기의 마인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을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어요. 한국은 사실상 삼면이 바다라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섬에 가깝잖아요. 우리는 위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캐나다는 2시간이면 사실 미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유로워요. 어디든 갈 수 있고 정말 큰 세상의 느낌인 거죠. 정말 맘만 먹으면 너무나도 쉽게 이제 다양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만족스럽고 솔직히 돈도 많이 썼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냥 내가 이 큰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가치가 있는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수병이나 한국 그리운 적 있나요? 저는 네, 부모님과 아주 좋은 그런 너무 믿음의 벨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저 잘 지내고 있을 거 알고 담비는 거기 가서 잘할 거 아니까, 그리고 저도 제 자신으로 전 여기서 잘할 거 알고 잘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여기 큰맘 먹고 왔고 비자가 1년이잖아요. 1년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제 마음만 더 흔들릴 것 같아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1년은 이악 물고 버틸 거다 이런 마인드로 왔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도 안 나긴 해요. 어딘가 여기 와서 운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뭐 힘든 일 있어서 한 번 운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친구나 뭐 부모님 보고 싶어서 운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뭔가 새로운 거에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성격이 좀 묻어난 거가 좀 둔한가? 아 근데 그건 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안 외롭겠어요. 사실 저도 조금은 약간 뭔가 마음이 허한 느낌? 뭔가 여기서 외국인 친구들 사귀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도 찐 저의 친구들이 아니니까 뭔가 이 마음 어딘가 좀 허한 느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폭식증처럼 음식으로 엄청 채웠었어요. 온 지 한두 달 때. 그래서 2달 만에 제가 5kg가 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경이가 이제 3개월간 지금 밴쿠버에 오면서 저랑 같이 살면서 저의 이 폭식이 확 줄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안정돼서 잠도 이전보다 잘 자고, 저도 몰랐는데 조금은 이게 불안하긴 했었나 봐요. 어쨌든 조금은 긴장 상태니까 한국에서보다는 어쨌든 타향살이니까 그랬었는데 확실히 언니가 오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좋긴 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워홀 조언이자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저는 워홀 조언 딱 하나만 해라 하면은 딱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진짜 여러분 목표를 꼭 정하고 오세요. 이 워홀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이 워홀을 올 것인가, 이걸 꼭 정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정하고 와도 된다고 할 만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의 목표를 한번 예시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영어 실력이 첫 번째 목표였고, 그 다음 경험, 이제 뭐 여행 다니고 하는 이런 경험, 이렇게 딱 이 2개가 목표였어요. 저는 이 2개만 딱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돈을 저축 모아서 갈 생각 1도 없습니다. 저는 알바 받으면 다 쓸 거예요. 다 여행을 쓸 거예요. 여행하고 저는 거의 최소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갈 생각이기 때문에 9월엔 또 퀘벡 갈 거고 10월쯤에는 또 동부 미국 뉴욕 쪽 가볼 생각이고, 이렇게 저는 돈을 모을 목표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영어 실력 그리고 여행 이렇게만 하면서 다닐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목표가 없으면 되게 방황하게 돼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이 실제로 말을 하기를 워홀을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왔다가 정말 막 주에 막 5일 동안 일만 해. 그러면 진짜 현타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캐나다 이 지구 반대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돈만 벌려고 내가 여길 왔나? 내가 여길 뭐 하려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기 목표가 만약에 돈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뭐 한 2천만 원 벌어서 한국에 돌아갈 거야. 그러면은 5일 동안 일해도 난 2천만 원 벌 거니까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돈이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또 이제 주에 한 3, 4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여행 다닐 용돈벌이 정도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목표를 꼭 확실하게 정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이 너무 떨어져.